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건물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그림이랑 같이 보면 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요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A죠. 근데 B가 A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B는 먼저 A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달라고 서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봅시다. 지상권 설정한 후에 B가 건물 지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지료를 주면 되고, 왜? 남의 토지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만약에 둘이 임차권을 설정했으면 임대료 주면 되겠죠.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토지 소유자는 A인데 A와 B가 지상권이라고 칩시다. 지상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A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등기를 보면 토지 소유자는 A고 지상권자는 B죠. 자, 그러면 이제 B는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은 B 소유예요. 토지 소유자는 A고.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 B가 C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줘서 C에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하려고 그러는데 요 토지 지상권의 계약은 A와 B와 맺은 거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해 놓고 이거 해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소멸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잖아요, C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제 B가 C에게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C에게, 여기는 지금 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그러면 이 C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저당권, 여기서는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지상권에까지, 요 토지 지상권에까지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이 지상권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C의 승낙 없이 지상권이나 요 토지 지상권, 토지에 있는 지상권, 토지에 있는 임차권을 C의 승낙 없이 소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해서, 그게 뭐예요? 이 C의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본서에 나온대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이제 타인 토지에 지금 전세권 설정했죠.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여기에까지 미친다는 거야. 요게. 그래서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B죠. B가 이 계약은, 요 지상권 계약은 둘이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요 전세권자 C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저당권에서도 배우겠지만, 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둘 다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효력이 요 지상권에까지 미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요 건물을 나중에 B가 전세금 안 주고 돈을 안 갚아.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어. 그랬을 때 경매를 걸면 건물이 낙찰자, 예를 들어서 갑한테 넘어가죠. 그럼 이 토지 지상권까지도 넘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효력을,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요 토지에 있는 권리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다 이 얘기 정말 싫어요. 이런 표현 진짜 싫어요. 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자, 아무튼 요게 첫 번째.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있어. 건물 소유자랑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같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A가 건물만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건물 전세권이죠.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A가 전세권 설정자고 B가 전세권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A가 C에게 이 토지를 팔았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갔다가 매매 등 기타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게 됐네. 이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A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겠어요? 아니면 이 B에게 인정되겠어? B가 아니라고요, 이게. 왜?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이 문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게 쉬워.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시험에는 좀 사악하게 이런 문장으로 나와요. 봐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 전세권을 설정했죠.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건물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래. 그럼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C라고 얘기하는데 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얘기까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까지 좀 친절하게 좀 써주지.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대요. 즉 누구?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잖아요. 요 건물 전세권에서 얘는 전세권자죠. 그래서 이게 단골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한테? 당연히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누리는 거지 전세권자는 아니죠. 다만 이 전세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세권자가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그 토지 지상권에는 그 법정 지상권을 만약에 이게 지금 성립이 됐잖아요. 법정 지상권에 미치긴 하더라도 그 법정 지상권을 누구한테 설정한다고 보는 거야?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지 전세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 앞에서 본 내용이랑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요거.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거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건물 소유자라고 했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근데 건물 소유자하고 전세권 설정자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세권 설정자라고 했고 요거를 우리 시험에는 전세권자라고 단골로 속여서 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특히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에는 구조나 설명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수험생들이 더 헷갈린 거는 이거야.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